뜨거운 스포츠의 열기와 함께 뜨겁게 수다 떨어봅니다.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스포츠 톡톡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참 걱정을 했는데 뭐 어쨌든 네, 걱정을 내려놓게 된 이야기 먼저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뭐 저희는 이제 매주 FA 미아가 될 일은 그래도 없다. 네. 계약은 한다. 그냥 진짜 의심 안 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하성 선수, 그래도 너무 늦어지고 갈만한 팀이 줄어드니까 이제 상황이, 야, 이러다가 진짜 뭐 좀, 어쩔 수 없이 뭐 FA 재수를 선택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너무 좀 안 좋은 계약만 남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까지도 있었는데 어쨌든 팀이 정해졌고요. 약간 의외의 팀이긴 합니다만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물론 FA 재수를 선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그런 계약을 받아들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템파베이 레이스가 네. 사실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이 메이저리그에서 대표적인 스몰마켓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돈을 약간 크게 안 쓰는 구단. 메이저리그의 키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유망주 잘 키워서 팔고. 플레이오프를 포스시즌을 정말 많이 가요. 네. 월드 시리즈 우승이 없지만 네. 포스시즌은 굉장히 많이 간. 더군다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네. 그 어렵다는 동부지구에서 성적을 내는 팀인데, 자, 어찌됐든 김하성 선수가 1+1이죠. 네.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했어요. 네. 1년 뒤에 이제 옵차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에게 되게 유리한 계약입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1+1 계약을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봤었는데 결국은 뭐 에이전트랑 그 스캇 보라스랑 김하성이 결정을 내렸는데,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사실 이 김하성의 향후 팀으로 거론되던 팀 명단에서는 거의 거론이 안 됐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애틀란타나 샌프란시스코 원소속 팀, 뭐 샌디에고, 그다음에 시애틀이 유력하지 않나. 이랬는데 좀 의외긴 했는데.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하성 선수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골드글러브 받았고 기본적인 몸값이 있는데 템파베이가 나설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김진원 진행자가 얘기한 그런 조건들을 템파베이가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깨 수술로 인해서 올 초반, 특히 4월 한 달간은 못 나올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그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동안 보여줬던 김하성의 이 검증된 실력, 네. 특히나 수비 실력, 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2루, 3루 유격수에서 정말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는 수비력이 검증이 됐죠. 그다음에 주루 능력도 메이저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타격이 뭐 조금은 아쉽지만 네. 그렇게 팀의 마이너스가 될 정도의 타격은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올해 30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필요한 선수가 된 거예요. 네. 더군다나 또 김하성 입장에서도 5월 뭐 빠르면 5월에 이제 복귀를 하면은 그냥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팀입니다. 네네.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이해가 의외로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1+1, 그러니까 2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2년 2,900만 달러, 그러면은 1년에 거의 1,500만 달러라는 건데. 실제로 올 시즌에 1,300만 불을 받게 됐는데 네. 200만 불의 옵션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325타석 이상만 나오면은 이 타율이 얼마에 관계없이 네. 200만 불을 더 버는 거예요. 타석만 네. 채우면은. 네. 근데 이 325타석이라는 게 한 시즌 절반 정도만 네. 이렇게 주전으로 나오면은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대로 재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면은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1,500만 불은 충분히 받을 수 네.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템파베이란 팀 자체가
연봉 1,000만 불이 넘는 선수 자체가 김하성 빼고 2명밖에 없는 팀이란 말이에요. 올해 지금 뭐 옵션 빼고 1,300만 불이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팀 내 연봉 1위입니다. 전부 연봉이니까 네. 김하성 선수가 지금 템파베이 전체 선수단 연봉 1위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1,000만 불이 넘는 선수도 김하성 외에는 2명밖에 없는 정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영세한 구단인데 김하성 선수 이번 시즌 초반부터 뛸 수도 없고 어쨌든 유격수인데 공 던지는 어깨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모험을 걸어볼 만한 네. 실력이라는 것이 템파베이 입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약간 구단 입장에서 팀 내 최고 연봉을 템파베이라는 팀 역사를 봐도 이렇게 막 큰 돈을 뭐 종종 지른 적이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팀 내 최고 연봉을 지르면서 영입을 했는데 보통은 마운드 선발진을 책임질 수 있는 투수에게 투자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타선을 좀 이끌 수 있는 강타자에게 투자를 하든지 그런 게 구단 입장에서 일반적일 텐데 김하성은 그런 유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좀 의외긴 했는데 네. 조금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나름. 처음엔 좀 놀랐어요. 네. 가장 큰 거는요. 네. 템파베이에 지금 김하성이 필요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완더 프랑코라고 아. 아주 유망한 네. 젊은 선수가 있는데 네. 잘해요. 수비도 네. 좋고 방망이도 좋은데 지난 2021년에 이 어린 선수를 11년 계약을 해서 1억 8,200만 불을 계약을 했어요. 저는 진짜 그때 너무 놀란 기억이 있어요. 템파베이가 완도 프랑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기대를 그냥 했다는 올인했어요. 네. 템파베이에서 1억 8천만 불을 투자한다? 장기 11년 계약. 상상을 못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완더 프랑코라는 선수가 정말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FA에 나왔으면은 네. 1억 한 3억 달러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정말 모든 팀들이 다 원할 수 있는 네. 발 빠르고 수비 좋고 방망이 괜찮고 지금 뉴욕 매츠 유격수의 캡틴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선수를 버금할 정도다. 네. 이런 현지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네. 모든 팀들이.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렇죠. 지난 2023년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이게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오프 시즌에 집에 갔다가 근데 이제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도미니카인가요? 네. 작년에 네. 도미니카 공화국 이 선수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데 도미니카 공화국 검찰이요 기소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예 메이저리그 이 복귀가 그냥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네. 이제 사실상 은퇴 아직 어린 나이인데 거기다가요 네. 또 총기 소지까지 나왔어요. 그냥 이게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템파는 기다렸거든요. 만약에 도미니카 이 공화국의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면은 네. 그렇게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공을 들였던 그런 선수를 다시 왜 안 쓰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소가 결정되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연봉도 지급했어요. 그럼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포지션도 아니고 유격수란 말이에요. 네. 솔직히 지금 같은 지구에서 전력상으로 양키, 보스턴, 그다음에 볼티모, 네. 토론토한테도 사실은 전력상으로는 뒤지거든요. 네. 그런데 유격수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이 수비수가 확정이 안 된다면 물론 지금 이 윌리엄스라고 네. 마이너리그에 아주 유망한 선수가 있는데 거의 메이저리그 지금 유격수 전체의 마이너리그. 네, 마이너리그 유격수 전체 1위 유망주입니다. 네. 그런데 신인은 신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완더 프랑코의 자리를 그래도 메꿀 수 있는 선수는 윌리엄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누구냐? FA에서 지금 남은 게 김하성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을 한 거예요. 구단 입장에서도 완도 프랑코 자리는 비었고 유격수 중요한데 그리고 신인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 갭을 메워줄 만한 안정적인 선수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 카디 윌리엄스가 메이저리그에 진입할 거를 템파에서도 한 2년 정도로 보거든요. 네, 네. 빠르면 1년. 그러니까 1+1을 제시한 거고 네. 근데 그냥
템파베이 팀이 오고 싶어하는 팀들이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그렇죠. 가고 싶어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번 시즌은 홈구장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뉴욕 양키스 마이너 구단을 그 마이너리그 네. 구장이나 지난 태풍에 네. 이제 트로피카나 필드가 망가져 지붕이 날아갔죠. 네. 지금도 보수 중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면은 다른 팀한테 이 딜이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네. 가져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팀들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뭐 시애틀이든 애틀란타든 샌프란시스코든 이 샌디에고든 저는 확신합니다. 템파베이처럼 그 정도 액수를 안 부르고 안 줬을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지금 김하성 같은 선수가 2년 정도 딱인데 그럼요. 그리고 1년 하고 그냥 옵트아웃해도 나가도 뭐 윌리엄스 쓰겠다. 이제. 네, 최고 그렇죠. 유망. 네.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무리긴 하지만 템파베이 입장에서 많이 무리긴 하죠. 네. 무리한 돈을 질러서라도 김하성을 잡아서 한 1, 2년 정도 안정적으로 최소 내야를 1년을 뿌리겠다. 네. 위격수 걱정 안 하고 안 하겠다. 쓰겠다. 그건 네. 김하성이 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하성 입장에서도 사실 이 어깨 부상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죠. 유격수로서 힘들어요. 네. 그런데 뭐 적지 않은 돈 받으면서 주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팀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1년 뛰어서 잘 회복이 되면은 옵트아웃해서 나가면 되고. 그럼요. 그때도 사실 노장이 아니에요. 네. 31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이 더 내년에. 필요하면은 1년 더 뛰면 되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를 템파베이가 그거를 잘 본 거죠. 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제시해서 주전 확보도 주전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김하성 입장에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았더라고요. 참 어쨌든 처음 소식이 나왔을 때는 템파베이? 하고 좀 약간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 근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딱 맞는 팀인 거예요. 아, 네. 딱 맞는 팀이에요, 네. 진짜. 자, 아무튼 팀이 정해졌어요. 아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쟁이 템파베이도 나쁜 팀이 아닙니다. 아유. 선발진도 맥클라한이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선발진도 대체로 탄탄하고, 불펜도 괜찮고, 만약에 타선도, 기대했던 타자들이 다시 반등하거나, 네, 하면은 타선도 다른 경쟁팀보다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만 항상 템파베이가 좀 낮은 전력을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어떤 팀이 뭐 와일드카드 지구 우승을 해도 그렇게 쇼킹할 팀이 맞습니다.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충격이다 할 정도의 팀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그만큼의 전력이 있는 팀들. 그러니까 템파베이도 해볼 만은 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력 자체가. 그렇죠. 네. 포기할 전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더해져서 김하성 선수 그래도 어쨌든 템파베이 팀 입장에서는 최고 연봉자가 되었는데 팀을 좀 이끌어주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빠른 발을 가지고 이렇게 1번 타순을 맡아준다든지 이렇게 글쎄요. 타순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네. 리드오프로는 안 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유격수를 리드오프로 쓴다는 거는 상당한 도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이게 있죠. 네. 수비 안정이 제일 먼저기 때문에 유격수는 1번 타자로 잘 안 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하위 오히려 타선에 하위 해도 타선에서 그냥 저는 부담 없이. 개인적으로 그게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부상을 겪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수비에 중점을 두고 그렇다고 이 김하성 선수 타격이 정말 팀의 마이너스가 될 정도의 그 정도는 타격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년 두 자릿수 홈런 기록할 네. 장타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컨택 능력도 있기 때문에 2할 중반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타율이니까.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브랜든 노우라든지 자시로우, 얀디 디아즈 같은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해주면은 김하성 선수와 함께 또 한번 아메리칸 동부지구에서 또 일을 한번 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템파 입장에서는 이 카드 윌리엄스 네. 최고 유망주가 정말 마이너리에서 올해 너무 좋다. 그러면 콜업 해야죠. 네. 그렇게 되면 김하성은 멀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2루나 3루로 가면 네, 되니까. 커드 윌리엄스 키우면서 네. 기회 주면서 김하성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것도 다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김하성 선수의 팀이 마침내 스프링 캠프 이제 시작되기 얼마 몇 주 안 남았는데 마침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우선은 좋은 활약 이전에 완전하게 어깨 부상을 좀 그럼요. 털어내고 그럼요. 네. 복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좋은 활약
활약을 뭐 지금 현재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 중에서는 최고 선수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하성 선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최고 스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좋은 활약을 새로운 팀에서 펼쳐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얘기 오랜만에 좀 넘어가 볼까요? 달라스 매버릭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달라스 매버릭스가 이제 루카 돈치치의 좀 중심을 잡아주던 2년차 센터 라이블리 2세까지 빠지면서 팀이 상당히 흔들렸어요.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그냥 패 연속해서 그냥 패배를 기록하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행보로 이어갔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최고 위기거든요. 네. 아직도 위기는 계속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어찌됐든 쉽진 않았지만 새해 들어 처음으로 2연승을 했다는 그러게요. 게 돈치치 없는 상황에서 네. 라이블리 주니어 없는 상황에서 네. 2연승을 해서 물론 팀들이 좀 약체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오클라호마를 그걸 잡은 이겼던 게 게 컸죠, 네, 또. 그게 좀 약간 분위기 반전이 됐어요.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네. 물론 이제 오클라호마 썬더가 100% 주전이 아니었지만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달라스는 더 안 좋았죠. 더 안 좋았죠. 근데 어찌됐든 리그 1위 팀을 잡았다는 거에 네. 선수들이 조금 이거 할 수 있네. 이런 좀 자신감 네. 이런 게 된 것 같고 특히나 저는 고무적이었던 게 화요일이었나요? 그 워싱턴 위저즈와의 경기에서 월요일 날이요. 네, 월요일 날에. 네. 저는 클레이 탐슨 플레이 보고 네. 초반에 아주 3점 슛이 옛날 클레이 탐슨 모습. 진짜 옛날 모습이 나 전성기 모습. 네. 1쿼터만 보면 네. 그냥 던지면 다 들어가는. 리그 지배자였어요. 네. 와, 1쿼터에서만 제가 기억하고는 3점 슛만 7개를 터뜨렸거든요. 네. 9개인가 던져서 네. 성공률도 어마어마했고 또 어시스트도 자기한테 집중이 되니까 또 네. 공간 창출해 주는 거. 진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알던 클레이 탐슨의 모습이 워싱턴전에서 나왔어요. 네. 진짜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그거를. 네. 그리고 뭐 지난 이제 4경기로 보면은 오클라호마전부터 보면은 셀틱스에게 아쉽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워랭킹 1위를 달리는 어쨌든 오클라호마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잡아야 될 팀들 워싱턴이라든지 뉴올리언스 이제 잡아줬는데 뉴올리언스전은 정말 끝까지 아슬아슬했죠. 정말 한 점 차 승부. 불안했는데. 네. 근데 1등 공신은 그 우리 최현준 기자가 제일 좋아하는 PJ 워싱턴 이번 지금 좀 상승세 PJ 속에서. 워싱턴하고 네. 개포드하고 네. 센터가 지금 사실은 라이블리 주니어랑 이렇게 체력 안배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너지가 있었는데 지금 라이블리가 못 나오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냥 개포도 혼자 내년 개포도 혼자 정말 고군분투했거든요. 골 네. 밑에서 네. 물 만났어요. 아니 이 선수가 이렇게 잘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책임감이 있겠죠. 지금 라이블리 주니어가 안 되니까 몸이 내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그냥 헌신적인 책임감이 플레이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 전 개포드 플레이 보면서 정말 이런 선수가 그야말로 워커예요. 네. 팀에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그 달라스 매버릭스가 파이널 갈 때 달라스 매버릭스라는 팀의 파이팅을 불러일으킨 선수 2명이 이 개포드하고 그렇죠. PJ 워싱턴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또 팀의 위기 상황에서 팀의 파이팅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PJ 워싱턴은 진짜 이제 좀 알을 깬 것 같아요. 자기의 이 포텐셜을 터트리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초반에도 그냥 반짝 하나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이제 그냥 꾸준합니다. 지금 돈치치가 없는 상황에서 카이리 얼빙도 아직 완전치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빙하고 그냥 투톱이 돼가지고 네. 팀을 평균 한 정말 잘합니다. 20점 정도를 꾸준하게 네,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기복이 없어요. 네. 리바운드도 솔직히 그렇고. 클레이 탐슨은 기복이 좀 있잖아요. 네. 터질 때 정말 무시무시하지만 근데 이제 스테디하게 계속 이런 경기를 못 해주는데 PJ 워싱턴은 그걸 해줘요. 네. 그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PJ한테 공 가면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야. 너무 그리고 개포드랑 둘이 하는 플레이도 좋고 네. 진짜 이 두 명이 지금 너무 이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지난 수요일 뉴올리언스 경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긴
원정길인데 원정이 지금 뉴올리언스 시작해서 총 5경기 원정이 뭐 동부 원정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팀이. 근데 그래도 또 반가운 소식이 루카 돈치치하고 라이블리 2세가 슬슬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나마 진짜 좀 숨통을 틔우는 소식인데 네. 그래도 계속 지금 고비는 옵니다. 네. 뭐 돈치치나 라이블리가 뛰면서 바로 컨디션이 올라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지금 어찌됐든 플러스 4 지금 5할 승률에서 4게임 정도 네, 이렇게 네. 승을 벌려놨는데 뭐 아슬아슬하게 5할 승률 위에 좀 머물면서 그래도 그나마 네. 근데 이제 상위 팀들이 네. 너무 지금 기복이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이길 팀은 반드시 이기고 자기네들끼리 그 상위 팀들끼리 붙였을 때도 또 한쪽으로 크게 쏠리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멤피스가 휴스턴 잡을 때도 정말 끝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지금 2-3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사실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잘할 팀은 네. 근데 힘이 빠질 거다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조직력까지 되고 경험까지 쌓이면서 정말 무서운 팀이 됐거든요. 휴스턴하고 멤피스가 상당히 안정권에 지금 들어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사실 넘사벽이 됐고 네. 이번 시즌은 네. 그래도 달라스 매버릭스가 저는 그래도 기대를 계속 갖는 게 지금 이 게임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물론 뒤로 처질 수도 있어요. 지금 돈치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8위에 네. 올라 있는데 8인데 뭐 위에 팀들하고 반 게임 한 게임 요 사실은 왔다 갔다 4위인 덴버까지는 충분히 몇 경기면 잡을 수도 있는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런 순위권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네. 가야지 네. 그래도 체력 소모도 덜하고 네. 플레이오프 가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하위 팀들하고 붙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뭐 동부에서는 클리블랜드가 결코 이제 뭐 보스턴이 저는 아직도 전력 우위라고 보지만 클리블랜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뭐 그냥 이변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냥 실력이 됐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위 시드 팀하고 플레이오프 초반에 붙지 않으려면은 4위는 최소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아무튼 뭐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상당히 좀 순위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또 다른 선수들로 분위기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돈치치하고 라이블리 2세가 건강에 돌아와서 남은 시즌을 충분히 잘 맞춰주고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나갈 거란 말이에요. 달라스 매버릭스는. 어찌됐든 매버릭스는 지금 최고의 위기인 건 맞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상수가 남았다. 네. 그런 그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돈치치랑 라이벌리 들어오면은 전력이 훨씬 훨씬 세지니까 그럼요. 네. 어느 팀하고도 밀리지 않을 수가 있는 전력이 네. 되니까 다만 이제 두 선수가 추가 부상 없이 네, 그렇죠.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가 포스트 시즌에 잘 이어져야죠. 이어져서 이제 맞춰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네. 또 경기 그다음에 계속해서 동부 원정 뭐 클리블랜드 강팀을 만나게 되고요. 필라델피아 또 보스턴 강팀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동부 원정길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전승하면은 최고로 좋지만 사실 그거는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잡을 팀은 오늘 경기 같은 이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은 그건 잡아야죠. 반드시 잡아요. 네, 네. 그래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를 맞습니다. 좀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프리뷰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59회 슈퍼볼 매치업이 2년 전 리매치로 결정이 됐어요. 뭐 그러게요. 사실은 뭐 정배였고, 네. 올라갈 팀이 뭐 예상했던. 저는 사실은 뭐 기대하기는 버팔로 빌스하고 워싱턴 커맨더스가 붙기를 바랬고, 두 팀이 언더덕이었죠. 네, 이제 그나마도 뭐 캔사스는 그렇다 치고 이제 워싱턴이 조금 반란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했는데 사실 뭐 카우보이 팬들이라면 사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랬는데 근데 뭐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올해 이글스는 네. 공격 하나로는 진짜 천하무적. 그러니까 사실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헐츠도 무릎 불편함이 조금 있었고 바클리도 약간 종아리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도 바클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주전 센터가 못 나왔고 오라인이 약화가 됐단 말이에요. 중간에 또 부상도 있었고 그런데도 오펜스 라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발라버렸습니다. 특히 그 강력한 오펜스 라인을 중심으로 러싱 공격은 진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러싱을 어떻게 막나 알고도 못 막을 정도로 네. 이 러싱 공격이 정말 올 시즌 그러니까 역대급
공격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공격 뭐 파워. 워싱턴 커맨더스의 뭐 댄퀸 신인 감독의 매직, 그 다음에 루키 쿼터백이었던 제이든 데니얼스 혼자서는 뭐 막을 수가 예,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로 뭐 싱겁게 끝났고요. 사실 캔사스 시프하고 버팔로 빌스는 마홈스와 좌시 앨런의 플레이오프 네 번째 대결. 그리고 경기 자체도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좀 버팔로 빌스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 붙으면서 역전도 한번 했었고요.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는데 그래도 캔사스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칩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는 정말 은퇴하면은 네. 그냥 전설적인 쿼터백 명단에 분명히 오르고 그러겠어요, 진짜. 그 중에서도 탑을 다툴 거고. 그러겠어요. 네. 정말 아직도 젊어요. 맞아. 아직도 젊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떨리지가 않고 네. 큰 경기에서는 더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슈퍼볼 2연패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우승하면 3연패인데 전무후무한 3핏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마홈스라는 존재 자체로 네. 저는 솔직히 그래도 마홈스의 존재를 감안해도 이글스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데 전력 면에선. 네. 근데 이 마홈스는 그런 거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마홈스, 플레이오프 캔사스의 이 능력이. 그러니까요. 야, 정말 이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강하구나. 사실 이 버펄로랑 경기에서 네. 좀 판정 논란 약간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인터셉션 저도 그거를 몇 네. 번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오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너무 애매했어요. 네네. 사실 터치를 하고 공이 땅에 닿지만 이게 인컴플리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팬들도 있는데 사실 공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네. 몇 번을 봤는데 공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심이다 하기에는 그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경기를 봤을 때 물론 버팔로 빌스와 좌시 앨런이 마지막까지 정말 투혼을 발휘하면서 멋진 승부를 보여줬고 마지막에 아쉬웠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캔사스시티는 뭐 패싱, 러싱, 마홈스의 러싱 뭐 그리고 강력한 그러니까 수비 발로 터치다운을 2개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팔로가 점수도 많이 냈어요. 하지만 버팔로를 괴롭히는 그 강력한 수비.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캔사스가 이길 만한 경기를 하긴 했다.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지 않았나 싶었어요. 2월 9일이죠. 네, 2월 9일 썬데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프리뷰에서 이게 더 자세하겠지만 어찌됐든 쿼터백 싸움 하나는 칩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마홈스가 제일런 허시보다 앞서지 않을까? 그건 매수위라고 봐야죠. 네네. 근데 이제 오펜스에서는 확실히 이글스가 좋고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한쪽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2년 전에 패배 경험이 있는데 캔사스에게 그거를 소력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슈퍼볼 프리뷰는 이제 네. 다음 주에 좀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흥분되는 슈퍼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토토 여기까지입니다. 최현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